안녕하십니까, 정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를 수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요, 그죠? 공급은 많이 했는데 이전 정부에서 수요가 많아서 부동산을 못 잡았다, 이렇게 이제 또 역설적으로 그죠, 또 변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공급 아닌 이제 수요 문제를 때문에 투기에 이제 역점을 뒀다고 합니다. 투기를 잡는다고. 그래서 역점을 뒀는데도 이제 안정화를 못 시켰다고 이제 변명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책을 마련 중이랍니다. 주택 공급과 전세 대책을 다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설 전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했죠. 그죠? 수도권 공공부문의 이제 참여와 주도로 앞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또 이제 공공 문제를, 그죠? 부문을 주도로, 그죠? 공공부문 주도로 이제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 절대, 이 정부는 민간 주도로 어떤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무조건 공공입니다. 왜냐면은, 민간 기업이 이게 발전하는 거는 좀 이래 별로 탐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위주로 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변화를 하겠다면서 변명하기로는 세대 분할로 이제 수요가 증가했다 합니다. 수요 분할로 수요가 증가. 그래서 이제 공급이 부족했다 합니다. 이 집을 팔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집값이 계속 이제 오르는 정책만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니까 규제를 했는데도 이 집을 팔면은 오히려 손해보기 양도세를 너무 이제 중과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팔면 오히려 정리하는 것보다 더 손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리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세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집값이,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공급이 이제 안 나오니까 양도세로 공급이 막혀버리니까 이게 이제 막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사실 뭐 급하게 이제 살려고 생각 안 한 사람들까지 지금 막 다 달려 들어가지고 막 사버렸죠. 그러니까 서울 못 사면 수도권에 사, 수도권 못 사면 또 이제 중남까지 내려가서 막 사버리니까 엄청나게 이제 세대수가 증가한 거죠. 예, 지난해 이제 61만 가구가 증가했답니다. 세대주가 61만 가구가 증가했답니다. 정말 역대적으로 보면은 2019년도에 18만 가구 증가하고 2018년도에 2만 가구밖에 증가 안 했다. 2018년도 2만 가구, 2019년도 18만 가구인데 지난해 61만이 증가했답니다. 61만. 그러니까 한 3배가 증가해버렸죠. 평소에 그죠. 3배가 평년에 공급을 한만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수요를 그죠.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자면 수요가 왜 차단 못했냐. 이런 뭐 지원 대출이 엄청 증가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오르니까 막 신용대출 막 얻어가지고 막 사버리는 거죠. 급하다 아닙니까? 사람이 오른다 자꾸 미래가 집값이 내리면 더 오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누구나도 주택시장이 뛰어들죠. 특히 서울 수도권은.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이제 잘못된다는 거죠. 정책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 일부는 자꾸 남 탓을 하죠. 자기가 아니 자기가 그죠. 이게 수장인데, 한나라의 수장인데 왜 자꾸 자기가 정책을 낸 거 가지고 해결을 못한 거 가지고 또 변명을 하고 또 자꾸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내가 한나라의 수장이 이렇게 입이 가벼워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입이 가벼워 가지고. 예, 그래 이제 특단의 대책을 뭐 하겠다는데, 그러면은 기사를 보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패자인 했지만 세금 대출은 놔두고 공급을 이제 주로 하겠다는 거죠. 공급을 강조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지만 올해에도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늘리는 주요 억제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라는 겁니다. 자, 대출을 이제 조이겠다는 거예요. 대출을 조이는데 왜 자꾸 이렇게 대출이 그저 증가하죠? 예? 세금을 늘리는데 왜 자꾸 유동성 자금이 증가하죠? 이 항상 말하고 거꾸로 간다 아닙니까? 시장은 그죠? 그래서 수요 억제를 계속
하겠다는데 수요 억제를 근데 안 된다니까 수요 억제가. 예? 정책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요 억제가 안 되는 거죠. 예, 현 정권에서 집값이 급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은 유례없는 세대수 증가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세대수 증가가 왜 됐는가를 그거를 아셔야죠. 왜 됐는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61만 가구가 증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뭔가 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에 의해서 국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해 유례없는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기 때문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책의 골자로 하겠다는 뜻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 실소유자들을 위한 대출 완화 조치나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완화 등 수요 확대 정책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상 말하는 거죠. 번듯하게 합니다. 말하는 거죠. 수요 확대 정책을 안 하겠다는데도 수요가 증가하고 대출을 그저 완화 조치나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 하는데 안 되고 그죠. 18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제 시인을 했죠. 말은 이제 했다. 말은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예상 외의 세대수 급증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 세대수가 증가했다는 건 다세대가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세대수가 증가했다는 거는 세대가 그죠 61만이 세대수가 증가했으니까 61만 우리가 예상했던 18만 평균 18만에서 40만원 43만원 다주택자 매물에 의해서 이게 그러면 이게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신축도 있겠지만 신축을 빼면 그죠? 신축이 18만이라 보면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내년에 없는 세대수 증가라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공급이 지금 부족한데 또 공급은 예상대로 했다고 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 때문에 수요 계속 재개발 재건축 안 하기 때문에 부족하죠. 근데도 수요 공급은 이제 안정되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요가 초과해서 결국엔 이제 못 잡았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단의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단의 공급 대책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이쪽에 다 했는데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서울 수도권 시내에서 공공부문 주도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공공에서 뭐 대한주택공사하고 뭐 토지개발공사입니까? 뭐 그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공공하면은. 그리고 신규 택지 가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는데, 누가 이게 지금 다 이거 실패할 거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민간 택지를 공공에 바치겠습니까? 그죠? 공공에서 개발하려는데, 누가 민간 택지를 누가 쉽게 내놓겠습니까? 민간에 하지. 이어 설 전에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 아직 대책이 발표 안 됐어요? 이쪽에 다 이야기 나온 거 아닙니까? 뭐 또 새로운 게 있습니까? 저도 기대가 된다. 발표를 기다려달라. 발표를 기다려달라 합니다. 좀 한 번 더 기다려 줍시다. 일단은 뭐 대통령인데 뭐 말 들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래, 일단은. 말 들어줘야지. 이는 변창음식 주택공급 3종 세트로 불리는, 이건 다 아는 내용인데 기다려달라 왜 합니까? 역세권 건물 개발,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공공이 주도의 사업 진행의 속도를 내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이건 환수받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거 다 안 된다고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지금 또. 하여튼 뭐 무슨 정신으로 나는 일을 하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그죠 여러분. 제정신으로 하는지 이게 무슨 우리가 다 이거 지장해서 안 된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걸 가지고 지금 거의 대책이라고 자기가 나와서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 된다면 다른 대책을 빨리 차라리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대책을 이제 논의해갖고 그리고 이제 대출 완화 중과세 유예 등은 없을 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나 세금 완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의 대출을 자꾸 해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대출을. 예? 근데 규제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대출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예? 세금은 이제 어차피 세금을 뜯으려고 저기들이 이제 부동산 정지를 한 거니까 이거를 완화할 이유는 없겠죠, 자기들이. 그죠?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기 때문에 공급을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겠다. 공급을 풀어준다는데 진짜 이제 민간 그저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줘야지 공공에서 한다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대출 규제가 엄격해 2030 실수요자들이 부모님 도움 없이는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힘들다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지침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시금 공급을 강조했다. 이거 2030이 자꾸 2030 세대한테 저는 이거 전세 대출도 내주면 안 되고 자꾸 2030 세대한테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대해서 자꾸 뭐 대출을 지원해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딱 주택은 주택 그 가격 가치의 몇 프로 우리가 옛날에는 주택이 1억짜리면 70% 정도까지 대출을 경제가 어려우면 60%고 경제가 좋으면 80%까지 이렇게 거기 변동폭이 있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다 그걸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시장적이고 가장 합당한 방법인데 그걸 갖고 자꾸 대출을 규제하고 그죠 신용도를 조사해가고 뭐 그게 왜 필요합니까? 담보대출인데 담보대출은 그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주는 거지. 내가 70%를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을 내 신용도를 조사해 90%뭐 50%밖에 못 받게 하고 부자들은 현금이 있는데 내가 말라 대출 받습니까? 가난한 사람 대출 받죠.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대출을 쪼는 게 안 좋죠. 그 담보 물건에 대해서 무조건 일정한 대출 비용을 지불해 줘야죠. 그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게 가장 합당한 거지. 자꾸 그저 LTI, DTV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가난한 사람만 더 나쁘게 그 뭐 집을 못 사게 하는 거죠. 언제든지 이거를 시장을 그냥 놔두놓으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선순환 작용을 하는데 자꾸 규제 정책을 하니까 역순환을 그저 이게 한단 말이에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응? 거짓말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다고 오늘 때인데 그는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이 물량을 늘릴 수 있을지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해서 설전에 발표하겠다. 설전에 뭐 대단한 게 있는가? 한 60만 뭐 100만 이래 마련을 그뭐 발표하는가? 그건 없죠. 아무래도 경기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충청도, 경기도 그죠? 뭐 경기도 저 외곽에 막 그린벨트 풀고 막 이래 하겠죠. 그러면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또 봄철 이사철 맞이하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 고 짚은 뒤 이에 대비해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 공급안 속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참 말은 뜨거차게 해놨습니다. 자, 이 대책을 다 마련했답니다. 지금 설전이 논답니다. 자, 기대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놓을 수 있는지. 그죠? 또 뭐, 양측이, 늑대 소년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도 뭐, 한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일단은 발표했으니까, 자, 일단은 뭐, 들어줍시다. 들어주고, 또, 물론 뻔히 우리가 안 될 거 알면서도 또 속는셈 치고 한 번 더 들어줘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과연 그죠? 우리가 이제 임기 말까지 가서 또 그러면 안 되면은 전정권 탓이다. 그죠? 임기 말에 가서 또 전정권 탓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네? 뭐 자기 탓 안 하고 남 탓이라고 또 무슨 변명을 다음에 또 못하면은 또 남 탓. 그죠? 어쩌다가 한번 맞을 수도 있겠죠. 이러다가 그죠? 아다리 걸려갖고 그러면 또 자화자찬 엄청 할 거 아닙니까? 참 이게 뭐 우리가 경제가 파무너져 갖고 막 집까지 폭락하면은 야 내가 잘못했잖아 이래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참 그 나라의 대통령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참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